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발음과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작업장에서 만났을 때는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장소와 상대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선호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이런 환경이 우리와는 다른 원어민은 표현의 차이가 훨씬 더 심하겠죠. 제가 외국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이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실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듣기에 무리가 없고 원어민이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다루는 영어 정보는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실 때 필요한 것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재미없는 성격이라서 보시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이점을 알고 연습하는 거랑 모르고 연습하는 거는 학습에 필요한 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호주에서 반미라는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엄청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먹던 사람이 다 먹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주변을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저도 이 사람을 견눈질로 보면서 자리는 치우는 거고 쓰레기는 저기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맛있게 먹고 있었으니까 맛있게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먹었습니다를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어민이 제가 기대한 대로 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먹고 있었는데 그 원어민이 나갈 때 Thank you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듣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잘 먹었습니다나 Thank you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우리도 잘 먹었습니다를 진짜 잘 먹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나갈 때 인사말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각각의 단어가 가진 뜻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버스를 이용하다가 정류장에서 내릴 때 기사님에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내릴 때 버스에서 인사를 거의 하지 않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안녕히 가세요나 안녕히 계세요는 조금 어색한 것 같고 기사님이 물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게에서 나갈 때 그리고 버스에서 나갈 때 사용을 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나갈 때 인사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안녕히 계세요 같은 느낌인 건데 안녕히 계세요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을 뱉으면은 땡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땡큐 대신에 빠이빠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상대방이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보니까 나갈 때 빠이빠이나 굿바이는 쓰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보통 땡큐를 사용하고 직원과 대화를 오래 했던 어떤 손님의 경우에는 CR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예시지만 우리가 사전의 뜻이나 번역된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는 공부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가벼운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sorry가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이기는 한데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thank you도 마찬가지로 별로 고마울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헌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나서 직원에게 가서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른 책을 이렇게 카운터에 올려놨는데 직원이 thank you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뭐가 고마운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이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직원이 책값을 계산하고 $20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돈을 건네니까 돈을 받으면서 또 thank you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카드 받았습니다 혹은 현금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줬는데 제가 돈을 냈을 때 이분이 땡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영수증을 받을 때 땡큐를 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색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이쯤 되면 한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땡큐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받으면서 감탄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한 관계일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도 마치고 영수증도 받았으니까 저는 가방에 책을 넣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갈 때 손님의 입장에서는 안녕히 계세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저는 물론 이때 나갈 때 땡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기는 했는데 그 전에 땡큐를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땡큐를 한 번 더 쓰면 혹시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직원도 저에게 땡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땡큐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각각의 땡큐가 의미하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땡큐가 많이 나왔어도 어색한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한데 이건 저도 한 번만 들은 거라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경유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길이 좀 좁았나 봐요. 어떤 사람이 뒤에서 걸어왔는데 너무 빠르게 걸어와서 제가 옆으로 비켜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켜주세요 라는 의미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Thank you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비켰으면 Thank you 라고 했을 텐데 제가 비킬지 안 비킬지는 모르는 거니까 감사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excuse me를 사용하는데 excuse는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더 부탁하는 느낌이 더 강하고 같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은 조금 더 당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짧은 여행에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thank you를 사용하는 범위는 훨씬 더 넓을 겁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thank는 감사와 같은 게 아니라 감사와는 뭔가 다른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셨을 겁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아주 약한 감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thank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 개념을 굳이 따로 구분해서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은 그 뜻 하나하나를 외우기도 벅차고 실제로 대화를 할 때 그 외운 것이 떠오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급할 때는 외운 다음에 써먹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발견한 단어의 개념을 학습하시고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영어를 학습하는 바른 방법은 사전의 뜻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통해서 그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에 귀와 입이 익숙해지면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